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어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8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삶의 진실과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80대가 되어 돌아본 삶 속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60대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함께 다룰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후회 없이 만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1.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들. 지나친 일 중심의 삶이 가져온 후회. 많은 80대들이 일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젊을 때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몰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히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와 긴 업무 시간은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잃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며 미뤘던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에 대한 성취는 남았지만 가족과의 기억은 비어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일 중심의 삶이 가져온 후회는 대부분 관계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더 자주 집에 있었더라면이라는 후회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이를 넘어선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선택의 대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도 바쁜 삶 속에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80대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때 더 많이 걸었더라면,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꾸준히 운동하지 않았던 과거의 선택은 관절 통증,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이를 귀찮아하거나 뒤로 미룬 결과는 생각보다 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고 나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꼭 챙겼을 것이라는 후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삶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80대들이 많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순간에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를 더 빨리 했다면 혹은 고마워라고 표현했다면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노년기에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의 원천이 되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 중요성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던 것이 나중에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력해야 하지만 늦기 전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이며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80대가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법. 80대가 되고 나면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소중한 시간들을 더 잘 활용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경험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의미 없는 걱정이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시간을 썼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어 깨달은 교훈은 현재의 순간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삶의 일부임을 잊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임을 깨닫다. 많은 80대들은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이나 성취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후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후회가 많습니다. 지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80대가 되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 결국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에 함께 나누는 간단한 대화나 따뜻한 한마디가 노년기에 깊은 감동으로 남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로운 노년을 방지하려면 지금부터 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80대가 전하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시간을 보내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임을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3. 60대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들.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6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성공에만 몰두하며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 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결국 건강과 가족,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과거가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60대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자주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80대가 되어 가장 크게 느끼는 후회 중 하나는 건강을 위해 더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후회가 많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며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질병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대는 건강을 관리하기에 아직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80대가 되어 가장 아쉬운 점은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0대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바쁜 시기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배우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지고 그 순간들이 노년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4. 지금 60대에게 주는 80대의 조언. 지나친 걱정 대신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80대가 되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많은 걱정들이 실제로는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걱정들은 대부분 지나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60대에게 주는 조언 중 하나는 지금의 순간에 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걱정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기.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60대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말고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 80대가 되어 가장 크게 느끼는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를 즐기는 자세는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누려보세요. 80대가 되어 깨달은 삶의 진실은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60대인 지금 후회하지 않도록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준비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70대에도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대에 적합한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달라진 피부의 특성부터 관리 루틴, 생활 습관, 그리고 전문가 팁까지 모두 다뤄볼게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건강의 상징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요. 1. 70대 피부의 특성과 변화.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 이해하기. 70대가 되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건조함과 잔주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피부는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되 이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관리를 줘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의 피부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70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주요 관리 요소. 70대 피부는 무엇보다도 보습과 보호가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조함은 잔주름과 탄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보습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스킨케어 제품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는 일관된 관리에 가장 잘 반응하므로 매일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세요. 피부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원칙. 기본적인 피부 관리 원칙은 세안,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입니다. 세안은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먼지를 제거해 피부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보습은 세안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자외선 차단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70대에는 피부가 얇아져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므로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간단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건강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2. 70대에 적합한 피부 관리 루틴. 세안과 보습의 중요성. 70대의 피부는 세안과 보습이 가장 중요한 기본 관리 단계입니다. 세안은 피부 표면의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고보습 크림이나 세럼을 사용하면 피부의 건조함을 줄이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의 간단한 세안과 보습 루틴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피부를 건강하고 빛나게 유지해줍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제품 사용법.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세럼이나 크림은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레티놀이나 펩타이드가 함유된 제품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잔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보다는 피부 상태에 맞는 핵심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 매일 관리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꼭 맞는 제품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다른 스킨케어 전략. 낮과 밤의 피부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스킨케어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이며 가벼운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산뜻하게 유지하세요. 밤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고보습 제품이나 영양 성분이 풍부한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에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과 밤의 루틴을 적절히 나누면 피부가 더 건강하고 빛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피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충분한 수면은 피부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수면 중에 피부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며
자연적으로 회복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잔주름과 다크서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구류의 청결도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고 빛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피부를 위한 휴식을 충분히 취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피부의 관계. 스트레스는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여드름이나 건조증과 같은 피부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피부는 더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운동과 피부 건강의 연관성. 운동은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더 생기 있고 건강한 빛을 띠게 됩니다. 또한 운동 중 땀이 배출되면서 피부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모공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피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는 꼭 세안을 해 피부에 남은 땀과 노폐물을 제거하세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까지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4. 피부를 빛나게 하는 올바른 영양 섭취. 피부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피부 건강은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시금치,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견과류는 피부 보습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짠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줄이고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를 선택해 보세요. 피부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은 아름다운 피부로 이어집니다. 음식 선택 하나가 피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과 피부 수분 유지의 중요성.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물 섭취가 필수입니다. 물은 피부 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피부 건강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커피나 술처럼 탈수를 유발하는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해 보세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려면 외부 보습뿐 아니라 내부 수분 공급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물 마시는 습관을 통해 피부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영양제를 통한 피부 개선 팁. 피부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 보충제는 피부의 탄력과 수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영양제는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영양제를 통해 피부 건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5. 전문가가 추천하는 추가 관리 방법. 70대에 적합한 피부 시술과 장단점. 피부 시술은 70대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치료나 보톡스 같은 시술은 잔주름과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이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시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시술을 계획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 시술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피부 건강을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시술은 관리의 한 부분일 뿐 꾸준한 관리와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피부과 상담과 정기적인 점검의 중요성. 피부과 상담은 70대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부 상태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소 침착, 주름, 피부 건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과에서는 집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단순히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피부과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피부 건강에 중요한 투자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피부 관리 팁. 피부 관리는 꼭 비싼 제품이나 시술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기초 관리와 적절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화장품 대신 피부에 적합한 성분이 포함된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팩이나 마사지를 통해 피부에 추가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 같은 기본 제품에 집중하는 것도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 꾸준함과 일관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70대에도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에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반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법을 실천해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은 삶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꿈꾸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대에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목표 설정과 도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그것이 주는 성취감과 행복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1. 70대의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한 목표의 역할. 70대에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업, 가족,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 방향을 잃기 쉬워집니다. 목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여행 같은 작은 목표도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며 도전해 보세요. 도전이 주는 활력과 정신적 건강. 도전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우리의 하루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도전이 주는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원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전을 통해 더 생기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목표 설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목표를 설정하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목표는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게 하고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이를 이루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독서, 운동 또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은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2. 의미 있는 목표를 찾는 방법. 나의 가치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목표 설정하기.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술을 좋아한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 전시회를 가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면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기반한 목표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의미 있는 목표는 나에게 더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며 목표를 찾아보세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목표는 도전 과정에서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걷기나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은 점차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목표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목표는 단순히 달성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주는 도구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 목표를 세운다면 건강한 삶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목표는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목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목표를 실천으로 옮기는 효과적인 방법.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 세우기. 목표를 실천하려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운동하기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를 세분화하여 매일
매주, 매달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설정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달성 기간을 정해두면 목표를 꾸준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가 나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은 단순해야 실천하기 쉬우며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습관 만들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기 전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습관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또한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실천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목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과를 기록하고 피드백을 통해 발전하기. 목표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기록하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리를 활용해 매일 한 일을 기록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통해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피드백으로 삼아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성과 기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은 나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자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작은 성과를 기록하며 꾸준히 발전해 나가세요. 4. 도전을 통해 얻는 삶의 변화.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 도전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은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워보지 않았던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전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단순히 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에서도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새로운 경험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며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도전 과정에서 배우는 자기 성장과 깨달음. 도전은 단순한 성취를 넘어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운동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 과정을 통해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도전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게 하고 더욱 강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도전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큰 성장을 경험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질 향상. 도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을 공유하면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함께하는 도전은 더욱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도전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전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삶의 질을 만들어 보세요. 5. 70대에도 도전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부여. 나만의 버킷리스트 작성과 실천하기. 버킷리스트는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기술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도시 여행, 악기 배우기, 글쓰기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더 큰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씩 리스트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더 도전적인 항목으로 나아가 보세요. 나만의 버킷리스트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70대에도 목표와 도전은 삶의 활력을 더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시작하며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전과 삶을 응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